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30 세대의 청약 전략, 상급지 한 방에 가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 다룰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점제보다는 추첨제를 노리시는 게 좋고요. 일반 분양입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특별 공급 중에서도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이 두 개에만 존재하는 신생아 우선 공급, 우선 공급이 안 된다면 일반 공급이라도 되신다면 아주 유리한 조건이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청약 당첨이 로또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자격이 되고 확률이 1%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점제보다는 추첨제를 노려라. 이 말씀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청약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로 뽑았을 때 가점 산정 기준이거든요. 크게 세 가지 기준을 보는데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무주택 기간을 채우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부양가족도 당연히 어렵고요.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넘어서부터 카운트가 되는데, 물론 결혼을 일찍 하셨다면,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다면 그때부터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좀 유리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25세에 결혼했더라도 15년 이상을 채우려면 한 40살은 되어야 만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양 가족도 요즘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분위기상, 그리고 주택이 있는 부모라면 카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보다 상당히 채우기가 어려워요. 입주자 저축 기간이 그나마 가장 낫죠. 이거는 좀 부모님께서 좀 재테크에 좀 감각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10대 때부터 이거 카운트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는 좀 가장 쉬운 조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이상과 이 가점으로 자웅을 겨루기엔 2030 세대는 많이 불리하다. 따라서 가점보단 추첨제가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의 경우고, 이 아래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데 여기 하나 다른 데가 있죠. 요 전용 60, 85 이하에서는 규제 지역에서는 가점제 비율이 훨씬 70%로 높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동일하죠. 40, 60, 40, 60. 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라면 평형과 무관하게 추첨제 물량이 조금 더 많다. 그나마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첨제를 노리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특별 공급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별 공급이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특공의 기본 베이스는 무주택자,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공급과 아예 다르게 모집을 하죠. 별도로 모집을 해서 분양 조건을 주는 제도입니다. 전체 공급 물량의 한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요. 타입에 따라서는 과반 5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물량이 많이 배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류로 보면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청년 특별 공급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신생아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는 따로 분류를 하지만 일반 민영에서는 포함되어 있죠.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에 포함이 돼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은 원래는 딱 한 번만, 인생에서 딱 한 번만 가능했는데 요즘 출산 장려, 혼인 장려 이거를 위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했을 경우에 한 번 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드릴 걸 로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결혼 여부, 결혼을 했다면 자녀가 있는지, 그리고 결혼을 안 하셨다면 생애 최초로 가시는 게 좋고요. 자, 자녀가 있다. 근데 내가 신생아 자녀가 있다? 그러면 좀 더 보셔야 되고, 아니다, 신생아 자녀가 없다 하시는 분은 생애 최초가 좋습니다. 그리고 신생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있는 점지에 따라 자녀의 수가 갈려요. 신생아가 있는 집에서 자녀가 한 명이다, 아니면 자녀가 2명 이상이다. 이 경우 역시 자녀가 한 명이면 생애 최초,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소득 여부를 봐서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넘는다. 그럼 생애 최초 100%가 되지 않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여기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에 해당이 돼서 전체 신혼부부 물량의 25%를 배정해 주거든요. 굉장히 메리트가 큰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생애 최초도 100초과라고 했지만 100초과하고 1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애 최초 신생아는 15%가 우선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뽑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자, 자녀는 있지만 신생아가 없습니다. 신생아가 없다. 신생아는 여기서 2년, 2년 미만의 아이를 신생아라고 하고요. 없다 라고 하면 여기서도 자녀 수를 보셔야 됩니다. 자녀 수가 1명이다. 역시나 생애 최초로 가셔야 되고,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또 소득과 자산 여부를 확인하셔서 우리가 좀 많은 편이다, 소득이 좀 높다 하시는 분들은 다자녀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은 신혼부부가 유리합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제일 많죠? 예, 생애 최초가 제일 많죠. 생애 최초가 제일 많다는 건 생애 최초가 제일 많다는 의미는 그만큼 생애 최초가 문이 가장 높다는 거죠. 가장 범위가 넓습니다. 쓸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조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추첨에 의한 게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실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당첨 확률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자녀와 신혼부부는 좀 당첨 허들이 좀 높죠. 기본적으로 자녀 수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 안쪽 바운더리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해당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자녀와 신혼부부가 바운더리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혼인 특례, 출산 특례입니다. 나와 있죠. 네, 한번 보면 일단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입니다. 네, 배우자가 혼인 전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청약 신청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생애 최초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단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나는 안 돼요. 나는 혼인 전에 내가 청약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나는 그 뒤로는 생애 최초를 쓸 수 없습니다. 혼인 특례, 출산 특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애 최초는 적용이 안 되죠. 배우자에 한해서입니다. 일단 보셔야 되고, 그 다음 혼인 특례. 혼인 특례는 본인이 내가 당첨이 됐어도 신혼부분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산 특례. 내가 당첨이 됐어요. 과거에 당첨이 됐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이력이 있더라도 요거에 한해서는 쓸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조건이 좋아졌죠. 네.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음으로써 특별공급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단, 처분 조건,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공 자체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 이거 팔겠다 약정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혼인과 출산 특례 각 1회 적용인데 동시 적용은 안 됩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2번은 안 줍니다. 다음은 다자녀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인데요. 이게 좋은 점은 이 공고가 지금 참고로
네, 잠실 르엘 공고를 참고한 거거든요. 네, 잠실 르엘 굉장히 로또 청약 10억 안전마진으로 인기가 좋았던 청약이죠. 네, 그래서 다자녀 제일 중요한 건 서울이잖아요, 잠실. 근데 거주하거나 네, 인천광역시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도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도 가능한데 중요한 건 당첨자를 선정할 때 서울에 50%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인천과 경기도 거주자에도 50%를 준다는 거죠. 이게 다른 공급에는 없어요. 네, 신혼부부나 특별공급은 서울만 우선입니다. 서울이 당해 지역이라서 서울 사람들만 우선으로 뽑아가는데 다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좋냐면 나는 서울은 살지 않지만 아니면 해당 그 지역에 거주하진 않지만 기타 지역 거주자다. 그리고 자녀가 2명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다자녀를 그럼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미 갈려 나가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떠나서 지역 메리트를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 좋다.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없어요.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는 있거든요. 하지만 다자녀는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소득이 높다 하시는 분들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이 당첨자 순서를 한번 볼게요. 당연히 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건 알고 계실 것 같고 자, 소득 구분이 1순위입니다. 소득 구분 여기 보이시죠? 이 단계 이 단계를 나누는 게 내 신생아가 있느냐 그리고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신생아 우선 공급. 그러니까 신생아가 있어야 앞서서 추첨 번호표를 뽑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난 지역 서울 살아야 되고요. 서울에 쓰신다면 상급지는 서울이 많으니까 서울을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걸리는 게 미성년 자녀 수입니다. 자녀 수가 신생아가 있고 2명이면 진짜 유리한 거죠. 네. 그 다음 조건 여기까지 동일하다면 이제 추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생아가 있어도 신생아가 1명이면 자녀가 2명인 집한테 여기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추첨의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상급지, 로또 청약, 안전 마진이 있는 분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많이 넣겠죠. 본인들이 유리한 걸 아니까요. 상대적으로 이자녀자들은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쓴다면 아예 추천 번호표도 못 뽑고 떨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녀가 1명이면 생애 최초 공급을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신생아 같은 경우는 소득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신생아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가장 높은 편이고요. 100% 이하 외벌이인 경우 1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녀가 1명이라고 가정했을 땐 한 8,600만 원 정도 2명이면 한 1억이에요. 외벌이 1억이니까 글쎄요 그렇게 뭐 낮은 수준은 아니죠. 네. 그리고 여기는 소득이 높다. 어쨌거나 160% 이하 최저 마지노선 무맞벌이 최저 마지노선 자녀 1명일 시 1억 4천 좀 안 되고요. 자녀가 2명이라면 1억 6,400만 원.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기준에는 그래도 소득 범위가 상당히 좀 많이 넓어졌다. 이게 한 4,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타이트했거든요. 근데 좀 코로나 겪으면서 임금이 많이 오르고 좀 정부에서도 좀 소득 기준을 좀 풀어주면서 높아졌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서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소득이 이렇게 100% 이하로 좀 낮은 경우라면 굉장히 유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애 최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일단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신혼부부보다 낮죠. 신혼부부 25%였는데 좀 낮습니다. 그만큼 다른 분들에게 배정을 좀 하겠다는 의도가 보이죠. 소득 기준이 대신 좀 높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외벌이 구분이 없어요. 그냥 130% 이하입니다. 아까
신혼부부는 100% 이하였죠. 외벌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소득 기준이 좀 높기 때문에 어쨌거나 범위가 좀 넓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 좀 이게 허들이 좀 낮습니다. 이게 아까 신혼부부는 5단계였는데 생애 최초는 3단계밖에 안 돼요. 소득 구분, 신생아 여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역, 서울인지 해당 지역인지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추첨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만 되면 완전 운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이 넓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경우라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라면 굳이 생애 최초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완전 레드오션이거든요. 생애 최초는. 예. 평형에 따라서는 미혼인 사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많아요. 대상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레드오션에 오실 필요가 없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다자녀나 신혼부부 쪽으로 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내용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고 존엄, 가장 유리한 건 신생아 우선 공급입니다. 이게 해당이 되신다면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신혼부부인 게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특공을 위한 최고의 조건은 신생아가 있고 2자녀인 경우, 이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생아 우선 공급, 소득까지 낮다면 신생아 우선 공급, 소득이 좀 많다면 신생아 일반 공급으로 여러 번의 추천 기회를 통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은 혼인 특례, 출산 특례 적극 활용하시면 좋다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결혼 전에도 확률은 낮지만 생애 최초 같은 걸로 많이 넣으셔서 당첨이 되면 좋다 말씀드리고요.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이면 지금 특별공급 구조에서는 좀 불리합니다. 예, 자녀 수가 들어가는 청약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지만 그럼에도 생애 최초가 유리할 수 있다. 인기 지역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2자녀 이상이고 해당 지역 당해도 아니고 난 소득도 높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분들은 확률이 좀 낮더라도 다자녀를 적극 활용해 보시라는 말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길이가 좀 길어졌네요.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